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교시에는 4장 교재의 124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많이 사용되는 기본적인 태그,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표를 사용하는 방법, 목록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 컨텐츠들 있죠. 음악이라든지 영상, 오디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문서에 추가를 시킬 수 있나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교시에는 기본적인 태그와 하이퍼링크 사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거는 이제 크롬에서 네이버를 들어간 건데요. 네이버 아시겠지만 여러분 HTML은 인터프리터 언어이면서 또는 이제 HTML 파일을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크롬으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페이지 소스 보기 있죠? 페이지 소스 보기를 이제 하면 요 네이버라는 요 홈페이지 웹사이트가 어떠한 파일로 HTML 파일로 이제 이루어져 있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면 이렇게 네이버의 HTML 파일을 무료로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웹사이트 구축에서는 이러한 HTML 태그 언어를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주 쓰이는 거. 여기서는 지금 스크립트라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보이는 건 밑에 줄에는 이제 쭉 보면 있는데 메타 태그 관련된 지금 링크, 기본적인 링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CSS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제 하나씩 배우면서 기본적인 태그 사용법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CSS와 자바스크립트, 이걸 이제 배우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특히 요즘에는 요거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이제 본 건데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면 아래에 보이죠? DOM 탐색기, 콘솔, 디버거, 네트워크, 성능, 메모리, 에뮬레이션. 그래서 크게 7가지의 분석 도구를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DOM이라는 요 개념이 중요한데요. DOM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해서 문서 객체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CSS가 일종의 객체 지향적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이제 하는 방법인데 CSS의 클래스 개념이 이 문서에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제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문서가 어디에 또 적용이 되어 있고 하는 거를 이제 DOM 탐색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문서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콘솔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에라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콘솔에서 태그를 잘못 썼던 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잡아주고, 디버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에라를 이제 잡아주는 잘못된 태그 언어를 이제 고쳐주는 이제 그런 걸 알려주는 거고, 근데 또 이제 접속하는 거 관련된 거고, 나머지는 크게 이제 성능과 메모리 사용량, 그다음에 에뮬레이션은 이제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이제 요 네이버 접속이 됐고 이제 내가 클라이언트에서 보여주는가를 이제 알려주는 이런 건데, 어쨌든 이 DOM 탐색기가 중요한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배우고 이 DOM 탐색기로 보고 다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근데 지금 이제 모든 웹은 다 HTML 기반으로 HTML 기반이고 CSS와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웹사이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태그 언어를 반드시 좀 기본적인 태그 언어를 반드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교재의 124페이지를 보시면
그 기본적인 태그에 특수문자 삽입하는 방법이에요. 왼쪽에 있는 꺽쇠를 이제 태그 언어에서 쓰는 건데 얘를 진짜 텍스트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end LT라고 쓰고 또는 이제 아스키2 코드 값을 써도 되는데 특수 이름으로 쓰는 사용법을 알려두면 좋겠어요. 그죠? 크다 less than LT는 less than이고요. 크다라고 하는 건 great than. 그죠? 그다음에 and 표시를 직접 표현하고 싶으면 and AMP. 뭐 copy 요 기호를 표현하고 싶으면 and copy.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 스페이스바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페이스바를 넣으면 얘가 인터넷 그 브라우저 상에서 공백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백을 표현하고 싶으면 and NBSP non-breaking space라는 얘기야. non-breaking space 이렇게 쳐주면 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BR 태그를 쓰면 한 줄을 띄는 거죠. P 태그를 쓰면 이제 다른 절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좀 아시면 되고 이건 예제예요. 예를 들면 하나 센터 다음에 H1이라는 이제 글폰트에 and LT 이러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꺽쇠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HTML 특수문자.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고. 자, PRE 태그는 그 사용자가 입력한 그대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공백을 추가하고 싶으면 이제 NBSP를 써도 되고 PRE를 써서 입력한 그대로 표현하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그 샤프 풀스택 개발자를 위한 웹 프로그래밍 요 위에 이제 PRE라는 태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PRE 태그를 써서 그 PRE 태그 시작부터 그 밑에 끝날 때까지 그대로 입력한 형태로. 그래서 125페이지에 보면 PRE 태그는 프리 포매티드 텍스트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사전, 그러니까 미리 형성된 만들어진 문장 뭐 이렇게 그런 의미인데 내가 입력한 그대로 출력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PRE 태그를 쓰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태그는 다 영어의 약자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영어를 이제 같이 외워두면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기타 그 외의 텍스트 관련 태그들은 이제 뭐 진하게 쓰는 경우 볼드, 그다음에 이탈릭체 I, 뭐 자주 쓰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 첨자 서브스크립트 SUB,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위 첨자 슈퍼스크립트, 뭐 그 정도 이제 하시면 되고 한번 예를 볼까요? 보면 B 태그라는 건 이제 볼드체 진하게, 이탈릭체는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이탈릭체로 눕혀서 쓰는 거고 밑줄 긋는 거는 이제 텍스트 밑줄 처리라고 해서 INS 태그를 쓰면 되고 아래 첨자, 위 첨자, 서브, 슈퍼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를 보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출력이 됩니다. 마크라는 건 이제 그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좀 별도의 그 속성을 지정을 안 해주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A라는 태그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많이 쓰는 건데 하이퍼링크, 앵커, A는 앵커라는 닻을 내리는 앵커라는 게 닻이거든요. 배가 정박하는. 그래서 내가 이 지점에 닻을 내려서 딴 데로 이동을 하겠다라는 개념인데 저기 129페이지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A 하이퍼 레퍼런스 URL 주소 이렇게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A는 이제 태그고 href는 속성이죠. 속성의 URL을 절대 경로, 상대 경로 이렇게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페이지 내 요소에서 위치를 지정해 줄 수도 있고 프로토콜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 href의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불러서 이제 표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 예제를 좀 보면 웹사이트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이동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 다 A 링크를 쓴 거예요. 앵커 링크를 써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접속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이 되는 URL 주소를 알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제 href 속성은 이제 연결하는 URL 주소를 치는 거고, 타겟 속성은 그걸 눌렀을 때 새로운 창에 띄우게 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창을 이제 없애고 거기다가 이제 여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언더바 셀프가 기본 창이고 언더바 블랭크는 새로운 창. 그다음 언더바 페어런트와 언더바 탑은 이제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나중에 보면 또 프레임과 관련된 건데 어쨌든 지금은 언더바 블랭크는 새로운 창, 언더바 셀프는 현재 창 이렇게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좋아요. 프레임 관련된 거 배울 때 그다음에 언더바 페어런트, 언더바 탑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예제인데요. 첫 번째 href 그다음에 URL 주소 타겟은 언더바 블랭크를 누르면 하게 되면 이놈을 누르면 새로운 창이에요. 그다음에 언더바 셀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창이에요. 아마 요거는 프레임으로 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언더바 페어런트는 기존 창, 언더바 탑은 언더바 블랭크랑 똑같이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 태그를 사용을 해서 내가 href에다가 이거는 이제 절대 주소가 아니라 상대적인 주소로 내가 밑에 만들어진 웹페이지 안에 다른 문서를 접속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문선에 이동하는 방법, 이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언더바 아이디를 써서 넘버 유저라는 데 가는 거, 그 다음에 넘버 어드레스라는 데 가는 거, 밑에 앵커 네임은 유저라고 이제 저기가 돼 있죠. 그 위에 이제 이름을 누르면 홍민성한테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소를 누르면 밑에 aName 어드레스라는 데로 가고. 그래서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이제 이동할 때, 이걸 이제 책갈피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때는 href 위에서 선언을 해주고 밑에다가 이제 갈 때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밑에 어드레스 그다음에 텔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전화번호를 누르면 넘버 전화번호 022333 넘버 아이디가 TEL인 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 이거는 HTTP라고 안 하고 반드시 mail to라고 적어줘야 돼요. ahref에다가 URL 주소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메일 주소 앞에다가 mail to 땡땡 이메일 주소. 예를 들면 밑에 있는 것처럼 gosy gmail.com이라는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겠다라고 하면 mail to 땡땡 이메일 주소 이렇게 주면 돼요. 밑에는 참조, 수문 참조, 제목 이거 바꾸는 속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받는 사람 있죠? 받는 사람을 누르면 그 메일 주소가 나오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웃룩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이제 이게 구동이 되게끔 이제 하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